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 좀 카메라가 위에 있네요. 제가 위에를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바람이 시원한 데서 햇빛도 좀 쏘이고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카메라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편안하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면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야 지금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느냐,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세계의 그 지도자들은 다른 부분을 이미 기획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가? 그냥 소설처럼 먼 훗날 그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형태로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먼저 그 일본 사람,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전에 그 아사히 신문의 편집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띵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시각, 또 하나는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의 시니어 편집인,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이라기보다 좀 내다보기도 하고 건의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육군 병원에 가서 그 복도에서 썼는데 공군기가 도착을 하고 그때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뭐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적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 갔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기보다는 마스크를 본인이 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은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친 그 군인들도 만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스크를 쓰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그 후보 같은 경우는 too late, too little, 너무 늦었고 너무 뭐 별것 아니다, 조금 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먼저, 어떤 분들은 일본이라고 얘기만 해도 사례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현재의 정권과 또 현재의 정권에 반대하는 부류, 그리고 일본은 일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적인 시각에서, 그러나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는 세계적인 시각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먼저 지금 세계적인 유행병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아사히 신문의 전 그 편집장이었고요. 지금은 그 에이시아 퍼시픽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일본에서 뭐 도쿄에서 가장 뭐 알아주는 그런 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의 그 체어맨입니다. 푸나바시 요이치, 이분이 그 지적을 한 점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세계의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키워드 자체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 질서를 누가 잡을 것인가? 누구는 미국의 그 어떤 그 띵크탱크의 체험에는 팬데믹에서 이긴 국가가 다음번에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등등을 쭉 전해 볼 텐데, 일단 그 아사히 신문의 전 그 편집장이었던 이분은 현재의 미국과 중국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아무 문제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하다가 또 본인이 수세에 몰리면 이거 아니야, 우한 바이러스야, 중국 바이러스야, 심지어 한국분 가운데서는 중공 바이러스야, 뭐 이런 미국의 음모론을 많이 펼치는 그런 이제 한 매체에서도 중공 바이러스, 서울에도 진출해뒀군요. 이자로 시작되는 그 매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일단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다라고 이분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도 역시 이번에 유행병을 겪으면서 어떠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구를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한다던가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가 많이 깨진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유엔이 창설됐을 때 2차 대전 끝나고 다시는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별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서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3개국과 전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실정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유럽연합도 다 잘한 건 아니고, 물론 독일처럼 앙겔라 머켈이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세인한 이런 국가도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도 별로고,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잘못된 정보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퍼져서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리버럴 민주적인 파워 이런 국제적인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서를 누가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바로 이분은 2차, 3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웨이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바이러스 감염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탄성이 있는가,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의 힘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도 많이 분열됐고, 또 정치인들은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일들, 미국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승리하느냐는 개발 국가냐, 개발 중인 국가냐, 독재 국가냐, 민주 국가냐,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만큼 덜 걸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히 실업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분은 시민정신, 시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일을 얼만큼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실패하는 국가는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망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모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 모델은 이제 앞으로 경제 자체가,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튼 원치 않든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과 덜 접촉하는 그 같은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텔레워킹이 그렇고, 재택근무, 또 자동화되는 커스터머 서비스조차도 의료계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지금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것도 사람이 아닌 무인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생산 자체도 사람이 아닌, 앞으로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겠죠. 여기에 성공을 하느냐. 그런데 이 같은 자동화가 되려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 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은 앞으로는 이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이런 것과 많이 연관이 되는, 그 사이에 결국은 끝나겠죠. 2차, 3차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코비드-19 비상사태는 끝나기는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사히 신문의 전 편집장도 그렇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 블룸버그 뉴스의 시니어 편집인도 마찬가지인데,
2차 대전,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그 전에 노멀 상태로 돌아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뉴 노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면 끝나기 전부터 벌써 이제 영국과 윈스턴 처칠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1941년도에는 윈스턴 처칠과, 그러니까 1941년도니까 그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루즈벨트,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미국과 영국의 입장에 맞게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그 포츠담 그 회담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그 힘이 있고 이상이 있는 국가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이죠. 대서양 헌장 때문에 뭐 IMF식의 그 같은 그 세계 통화기금도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뭐 G7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을 다 해놨고 그리고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성립이 됐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탄생도 마찬가지가 되고 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당시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누가 주도를 해 나갈 것인가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금 그 브루킹 인스티튜션을 이끌고 있는 그 회장이죠. 존 알렌. 이분 은퇴한 그 미국 장성이죠. 역사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긴 국가가 쓸 것이다. 2차 대전 때 끝나고 나서 영국과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소련이 아주 커졌죠. 나중에 커지다가 미국과 그 냉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코비드 19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단 이기고 봐야지 된다는 그런 이기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아사히 신문의 전에 그 편집장을 지냈고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분이 쓰는 칼럼 같은 거 저는 이분이 이번에 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 좀 정리를 해서요. 푸나바시 요이치 이분의 글을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구태여 따지자면은 조금 진보 성향이죠. 이 요미우리가 반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독자가 많은 게 뭐 마이니치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읽어서 미국이 인구가 일본의 3배 정도 거의 되지만 미국의 신문 부수가 일본 신문 부수를 못 따라갑니다. 뭐 아사히 신문 그 요미우리 이런 신문은 900만 부, 뭐 700만 부 이 정도는 찍으니까는요. 미국은 뭐 많아야 몇백만 부, 200만 부, 300만 부 그렇거든요.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그 아사히 신문의 편집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내다보는 세계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대강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로나마 말씀드리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것을 캐치업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역시 2차 대전과 코비드 19 이후를 비교하는 컬럼입니다. 알란 크라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 뉴스의 시니어 편집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할 것 같다는 것을 이미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불과 한 2, 3년인가요? 헨리 키신저가 그 월드 오더라는 책을 쓴 지 몇 년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의 중국은 조용히 있었던 중국인데 힘을 키워서 시진핑 이후의 중국은 분위기 보니까 중국이 조금 나서도 되겠네 하는 그런 찰나에 코비드 19이 일어났고 코비드 19 이전에는 중국과 힘을 합치는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국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미국의 힘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적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전 편집장을 지낸 분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오면서 쭉 보니까 1945년 7월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다 끝나고 윈스턴 처칠, 또 미국의 대통령, 뭐 구소련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 그것도 또 아이러니죠. 그 완전히 정복당한 독일의 그 성에서 포츠담 선언 같은 걸 하잖아요. 원탁 테이블 사진 보고 계시는 중간에 스탈린 있고 이쪽에 왼쪽쯤에 누구죠? 윈스턴 처칠이 앉아 있네요. 뭐 윈스턴 처칠은 이 그 포츠담 선언 이후에 1년 뒤에 선거에서 져서 이제 다른 사람이 총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포츠담 그 선언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 뭐 길었잖아요. 그때 뭐 한 2주일 이상 16일인가를 했었는데 앞뒤 다 합치면은 그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 회의장에 가서 다 그 자신들 자국의 여러 가지 그 힘을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라이벌 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호주와도 사이가 나빠졌고요. 미국에 대리를 한다 해서 뭐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뭐 기원부터 조사를 해야 돼. 호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도 미국을 확 때리지 못하다가 호주에게 그냥 무역 관세 붙이고 이러잖아요. 캐나다도 그 마찬가지로 미국이 뭐 그 5G 이런 거 파웨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파웨이의 뭐 회장 딸을 뭐 가택연금을 하라고 한다던가 해서 지금 캐나다와 중국 또 호주와 중국의 관계도 이미 나빠졌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후로 해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정말로 그 솔로 슈퍼파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 파워를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참 이 묘한 이런 그 상태에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모든 국가들이 지도력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포츠담 그 회담에서는 그 조셉 스탈린이 전쟁 이후에 슈퍼파워로 이렇게 커졌고, 미국의 그 이제 해리 트루만도 미국은 테크놀로지도 그 당시에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굉장히 강해,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잖아.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처럼 아주 처음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들어갔었던 건 아니지만 뭐 히로시마 이런데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여하는 거 우리 보여줬지, 이런 식으로 했고, 윈스턴 처칠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에 그 선언 이후에 그 스탈린과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이 한국에 그 6.25 때의 군대를 파견한 것도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한국 사람이 예뻐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장이. 45년도에 포츠담 선언까지는 괜찮았는데, 영국, 러시아, 미국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가 뭔가를 이제 말하자면 그 동독 쪽에서 러시아가 딱 갖고 있던 그곳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 사람 접근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냉전의 시초라고, 단초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그 냉전으로 가는 단초와 같은 딱 그 고원에, 그 푸틸에 서 있다라고 헨리 키신저는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헨리 키신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11월 달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까?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떠오름을 견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인도와의 여러 가지 분쟁들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이야 지금 가장 최근에 영국 그 홍콩 문제 때문에 홍콩 보안법을 그 중국에서 통과시키고 했으니까 영국으로서는 홍콩을 지배하다가 이렇게 97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50년 동안은 자치해줘야지 돼? 하다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을 아주 쉽게 난민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니까 중국과 그 영국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금 질서 같은 것을 보면은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추가하느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싫어한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넣어야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유럽연합의 리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 홍콩 보안법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또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20 미팅이 노벰버에 11월 달에 있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해서 세계의 지도력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의 편집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 그 공급망을 의존하던 것을 많이 중국 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그쪽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중국과 함께 어떠한 그 대적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 유럽의 중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유럽인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이 300만 명이나 되는 홍콩 인구 한 700만 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700만 명 좀 넘는데 300만 명 정도를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발효하고 시위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하는 이 시점을 예전에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의 단초라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베를린을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역사를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아미가 구소련군이 48년도와 49년도에 동독에 거기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은 것, 이것과 지금 똑같은 긴장이다.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긴장이 좋은 것은 좋지 않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같이 백신 개발도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상태에서 협조보다는 이렇게 균열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가 독일의 운명도 정했고, 러시아의 파워도 커졌고, 미국과 어떠한 영국의 입지 같은 것도 강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동, 중국, 일본 영향을 안 미친 것이 사실은 없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국경을 조금 더 이 서쪽으로 해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구소련이 원했던 동독 쪽으로 이렇게 더 확장을 해서 그 당시에 20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어야지 된다는 2천만 명 정도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1년 뒤에 처칠이 힘을 잃고 그리고 나서 1950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치렀지만 어쨌든 그때의 한국전이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세계 강대국의 파워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뒤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 그 제대로 알겠어요. 아무도 그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 sane government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아주 제정신이었던 정부는 독일밖에 없다. 앙겔라 머르켈의 독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사태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차 대전이 끝나기 한참 전인 1941년부터 영국과 미국이 루즈벨트와 윈스턴 처칠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다시 뭐 확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또렷한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만 그 세계에서 세계사를 흘러가는 현대의 세계사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그저 그럭저럭한 내지는 아주 터프한 그 질병이다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어느 국가가 강대국이 돼서 앞으로를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을 잡게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전 편집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덜 숨지고 경제도 덜 망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그 미국과 세계가 처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미흡했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그 깊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본인들의 생각을 여기에 보태셨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그 썬데이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